되게 좀 유명해야 되는데 참 민망하네요. 지난주에 그 강나리 팀장님한테 제가 그 의뢰를 받고,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블로그 교육을 제가 지금 지역별로 지금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오늘 들어보니, 뭐 블로그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페를 또 잘 운영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홍보를 또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거를 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고요. 그리고 필요성을 좀 느껴봐야 내가 이거를, 사실 인터넷이라는 건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로 활용할 거냐, 뭐 트위터로 활용할 거냐, 페이스북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카톡으로 활용할 거냐. 사실 내가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잘 쓰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도자 되기 전에 인터넷을 한 7년 동안 이제 사업도 해보고,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해보고, 또 마케팅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블로그도 운영해보고, 카페도 실제 운영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형이 아직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카페를 만들었을 때 한 카페는 한 2만 명의 회원을 모았었고, 또 뭐 4,000명, 5,000명 이런 카페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마다 다른데 왜 굳이 지금 인터넷으로 여기 사무처장님들 왜 내가 그걸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갖고 좀 고민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이걸 잘 운영할까라기보다 왜 필요할까에 대한 걸 좀 더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사실 제가 지금 지도자 돼서 이제 홍보일도 해보고, 지금 이제 온라인 쪽으로 안티된 하면서도 또 대행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이제 홍보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담해서 예전처럼 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맨파워로 보면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 활동가 다 포함하면 4,000명, 그리고 거기에 좀 회원까지 합치면 어쨌든 1만 명의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사실 1만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한다면 사실은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고, 활용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좀 생각을 느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쓰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저도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졸거나 아니면 인터넷 스마트폰 보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멍 때리는 사람 별로 없고, 그만큼 이제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하거나 만화 보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이게 좀 일상적인 뭐 밥을 먹을 때도 막 그런다고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그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접하는 최접점, 나하고 최접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내가 물건을 구입하실 때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인터넷 대부분 검색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할 때 어떤 물건을 구입하실 때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주로 보세요? 딱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어떤 정보를 보시고 물건을 사세요? 조회수. 네? 구매 조회수. 네, 그러니까 상품을 직접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또 후기, 상품에 대한 후기, 또 네? 성능.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두통이 심하다. 근데 북한 여기 근처에서 잘하는 곳을 검색하고 싶다. 어떻게 검색해서 가세요? 사람을 알면 연락해서 가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치면 어떤 정보를 주로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안 해봐서 안 해보시죠? 오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네. 보통 카페 이런 경험 같은 건 엄마들이 블로그는 카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녀하는 소극적 거예요. 제 주변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를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블로그나 네, 카페나 네, 이런 데에 엄마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되게 많이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게 개인들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신뢰를 하세요? 한 사람이 딱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댓글에 쭉 달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아예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정보가 있는 걸 보고 다른 경우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병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는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걸 보고 병원이든 물건을 사든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거의 그런 애기 엄마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카페 같은 거나 그런 걸 가입을 많이 한대요. 그래야지만이 병원이든 산부인과, 애기들 뭐 소아과,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 이런 걸 다 거기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카페에서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직접적으로 뭐 병원이랑 병원 사이트를 들어가기도 하시겠죠. 그죠? 거기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들어갈 거고. 그죠? 또 뉴스가 있으면 뉴스도 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많은 거를 보는 게 지식인도 보지만 사실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돼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는다면 뉴스에 나오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내가 어떤 좋은 상품을 원하거나 어떤 거를 니즈를 원할 때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개인들이 써냈던 정보들을 보고 그 정보를 내가 신뢰해서 판단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상업적이면 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걔네가 홍보하는 사이트 이런 쪽에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더 신뢰하는 게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염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모으든 아니면 내가 관련된 어떤 걸 홍보할 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공식적인 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물론 그거 되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죠. 사이트가 있는 데가 없는 데가 했을 때 우리 평가할 때 사이트가 없으면 뭔지 좀 찜찜하잖아요. 근데 사이트가 좀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면 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싶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를 반영하고 싶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상품평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했던 나눔도 되게 중요하고 또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 진정성 있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국학원 이 사무처장님도 오셨고 카페 이제 직위들도 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정말 필요성을 느끼느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을 모으는 수단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지역사회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만드는 데 쓰고 싶다. 이런 거의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또 담아낼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블로그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카페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한승윤 사무처장님이나 저기 경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제 지역에서 어떤 회원들을 관련 차원에서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서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카페 운영 주로 뭐를 하시는 분들? 국화가 말고요? 코카 개인적으로? 네, 국화관 카페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뭐 국화관 카페든 그냥 카페든 상관은 없고요. 국화를 시장에 팀장님, 폭판에 오시면 좀 어떻게? 보시기가 네네네. 이거라서 죄송합니다.
전 여기에 세팅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어떤 거 카페 운영하세요? 북학원 카페하고요. 네. 단체 카페하고 하고. 네. 직접 개설하셔서 지역. 네네. 네네네. 주로 어떤 운영하시는? 북학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북학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자료들을 주로 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제 우리 북학 회원들이나 멤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정말 볼 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료들을 넣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혼자서 하면서 잘 안 돼요. 혹시 일반 회원들이 그거 보고 몇 명이나 가입하셨어요? 아직 일반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한 19명, 20명 정도 돼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네, 인 거죠? 우리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그 전문 강사님들하고요. 네네. 예, 그 국학원 직원, 빠지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사이트 주소 한번 카페 주소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운영하시는 곳이 또 어디가 있죠? 네. 네. 저는 국가원 카페 이외에 한 2개 정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그 사적인 친구들과의 모임, 동기들의 모임 이렇게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반인 회원들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 쪽 회원들은 한 룸에 보통 한 15명, 네.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이제 카페를 아예 프리세일 시켜놔가지고 이제 승인하는 절차로만 해서 네, 닫힌 카페라는 거죠? 네, 동기들을 모아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픈돼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있는데요. 저는 별로 제 자료만 필요로 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300명 정도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오고서 이쪽에 지중해에 자료를 안 넣고 이제 수정된 자료를 올리는 하루는 한 100명 정도 빠져나가고 저희 처음에는 2,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500 몇십 명 정도가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줄겠네요? 네, 저도 신경을 네, 혹시 다른 분 또 혹시 계신가요? 네, 이제 네. 서울국학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윤수입니다. 서울국학원은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본원에서 카페 활성화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그때는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 중심으로 이제 카페를 근데 저희들이 카페가 필요하다, 서울국학원을 알려야겠다 하고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거의 회원이 한 20명 이상 머물었습니다. 작년에 처장님하고 우리 이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맡고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는 무려 2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일반 회원들 우리 이제 일반 회원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인원이 그렇게 되고 기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요새는 이제 일반 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살아있는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일단은 제일 우선은 국학원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떤 단체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갔더니만 나중에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국학원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서울국학원 설명을 했는데 니들 말 정말이야? 하고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더니만 카페를 보니까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확인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를 정말 관리하는 게 대외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셨네요. 혹시
다른 쪽도 혹시 오픈해서 좀 많이 들어오거나 좀 회원 관리되는 곳 카페가 있으신가요? 저희 네. 그 바우처 사업을 그 서비스 카페가 있거든요. 주로 부모들. 그러면 오픈돼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일반인들 들어오고 회장님들이 할 거면 이제 잘 모르시네요. 부모는 들어오기만.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는 다 카페가 다 있으신 거네요? 어디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네요? 이 목적을 보면 어쨌든 첫 번째는 홍보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에서 이제 교육하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교육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또 모으고 싶으신 걸 거고 또 그리고 알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기도 또 사실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툴들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국학원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학원 사이트라고 해서 국학원 지역의 예를 들어 대부분 이름 네임들이 그냥 서울 국학원 사이트거나 아니면 충청 국학원 사이트거나 이런 카페 위주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혹시 운영되는 곳이 계신가요? 공식적으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로 지금 카페가 수단으로 이제 자기가 했던 걸 올리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면 저는 아마 운영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교육이나 어떤 사업이나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아마 올려놓는 것만 해도 사실 잘하고 계신 걸 생각합니다. 그 수준만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카페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카페라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타겟을 어떻게 정했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끼리 모아가지고 지역 사무처장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역 사무처장들 카페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만 올리고 서로 소통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일반인들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겠죠. 난 사무처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카페를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내가 어떤 타겟팅으로 카페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국학원이라고 예를 들자면 서울 국학원의 아마 그 목적은 그거예요. 그죠? 서울 지역에 국학 활동하는 걸 사람한테 알리고 VIP도 좀 소개하고 일반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서 국학성을 접하고 그 사람들이 좀 활동하다가 CMS과 연결하고 국학까지 오고 활동하러 성장하고 아마 이런 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너무나 색깔이 불명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학이라고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좀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에도 보면 관심이 이렇게 많냐. 좀 이따 제가 이제 실제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니즈에 어떤 거를 검색하는지를 보셔야 내가 소통하는 언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는 공동체에서 하는 소통 언어예요. 국학, 당군, 물론 당군이랑 다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용어를 가지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용어에다가 접목을 시키거나 앞에 설명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학원이라는 것은 단체라면 그 카페의 정체성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좀 부드럽게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컨셉 각각 지역에 맞는 국가과 이름에서 컨셉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컨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좀 넓혀주는 문호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일반인을 대상을 한다면 그게 아니고 그냥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전혀 없고요. 또 우리 내부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픈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서부터 좀 시작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그냥 나는 교육만 해서 교육한 사람을 들어오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때부터 교육한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고 관리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타깃과 그리고 이 컨셉 자체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변경해 주셔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라는 그 첫 번째 운영의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카페도 그렇고요. 블로그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겠다는 건데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뭐냐면 다른 건 이겁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서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낸 콘텐츠, 사진, 그 글들을 보기 좋게, 쉽게 이해하게,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써야 되는 거고요. 카페 같은 건 뭐냐면 회원들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카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의 주인공이 나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메시지 주고 너 했어 안 했어 체크하고 체크하고 하게 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카페는 뭐냐면 내가 장을 마련하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카페 회원들이 글도 써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카페는 정보만 전달받고 끝나는 카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중요하고요. 내 카페를 만들어서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 만드는 건 사실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이게 먼저 운영에 대한 이것이 있어야지 훨씬 더 사람들이 좀 허접하더라도 상관없거든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키워드를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내가 어떤 거에 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카페는 이 두 카페를 같이 띄워주겠습니다. 이분하고 아까 저희 서울 국항 카페를. 이게 지금 국학원 카페죠. 네. 지금 국학원 카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좀 많이 가입하시나요? 이거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85% 이상이 강사분들이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검색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그죠? 검색은 뭘로 통해서 들어오십니까? 어떤 키워드? 지금 이름을 바꿨을 뿐이고 지금 운영한 지가 한 3년 넘는데, 그러니까 뭐 검색을 주로 뭘로 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키워드 조회수 N 이렇게 치시면 키워드 조회수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데요. 이거 설치하시면은 아니면 이제 우선 알려드릴게요. bestpage.kr 치면 주소 치시면 노트북 가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 키워드 조회수 N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5메가 정도니까 좀 금방 설치되실 거고요. 안 되시면 소리 들으세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주소가 bestpage.kr. 이거 게스트 홈페이지에 오고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bestpage.kr 치시고 그 오른쪽 메뉴 중에 그 키워드 조회수 N, 예, 그 무료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찍으세요.
예, 다운로드 금방 될 겁니다. 설치 다 하셨나요? 네. 예, 실행하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보시고 좀 이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예, 화면 보시겠어요, 화면. 예, 화면에 일단 자, 국학원이라고 쳤는데요. 자, 국학원 치게 되면 이게 조회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월간 조회수 PC 269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간 조회수 모바일 959건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 조회수에는 뭐냐면 이게 그 네이버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조회수 숫자예요. 월간 하는 조회수입니다. 월간. 예, 그러면 예, 설치는 이따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 왜 써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 월간 조회수가 2690건이면 그 한 달에 한 얼마, 하루에 얼마 검색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결코. 휴일 제외하고 하루 10건 더 갔습니다. 2,000건이니까, 그죠? 네. 3.9를 계산하면 하루에 100건 100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월간 조회수 모바일 같은 경우는 959건이죠. 그죠? 네, 이러고 1000건이 계산하면 하루에 33건? 이 정도 검색한다는 얘기죠. 그럼 국학원을 검색하는 게 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면 하루에 한 130건? 이 정도 조회하는 거죠. 130건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좀 부족하죠. 그죠?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1000명, 2000명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국학원을 알고, 예를 들어서 또 국학원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이 이름을 아니까 검색한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국학은 얼마나 될지 한번 쳐볼까요? 국학. 네, 국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죠. 국학원보다. 그죠? 월간 조회수가 1097건. 모바일이 여기는 더 훨씬 높네요. 1453건. 네, 이 정도 검색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홍익인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쭉 쳐볼게요. 네, 홍익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조회합니다. 예, 월간 조회수 3,700, 모바일이 4,830. 지금 보시면 PC하고 모바일 숫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PC에서 지금 검색한 건 다 PC로 들어가시고 스마트폰 검색하면 예, 이 숫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국학원 같은 경우에는 PC가 많고 모바일이 적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학원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PC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다른 키워드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PC하고 모바일 숫자보다 모바일이 훨씬 더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검색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PC 있을 때 PC에 가가지고 검색해야 되지만 요즘은 그냥 생각나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켜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조회수가 훨씬 더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키워드 뭐가 또 있을까요? 예, 당근 한번 쳐볼까요? 당근 좀 많을 것 같아요. 당근 키워드는 안 나오네요. 당근 할아버지의 숫자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예, 국학 강좌 많으니까 어떤 걸 쳐볼 수 있을까요? 당분이 3,000건 나오고 꽤 되는데. 예, 당근 꽤 나올 것 같아요. 조회수가. 예, 나오네요. 한 7,000 꽤 많죠. 어차피 단골이라는 거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죠? 많이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또 건강 쪽으로 하는 게 이제 명상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상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조회수가 제한돼서 여러분들이 막 검색하니까 이게 똑같은 아이라서 이제 막혔네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각각이 가셔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픈해서 무료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